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어머, 너 정말 여성스럽다. 이런 치마를 입어야 여성스러워지는 거야. 저는요, 한 번이 아니라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며 자랐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절대 편견이나 어떤 당연시 되어 오는 것들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아버지 취미는 그릇 모으는 거예요. 그냥 그릇이 아니라 정말 중세시대 유럽 만찬에서 사용했을 법한 그런 화려한 그릇 모으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그릇장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복싱 챔피언 출신으로 지금 권투도장을 하고 있으시죠. 이렇게 극과 극의 성향을 가진 부모님은 대체 어떻게 만났을까요? 운동을 좋아하고 거기다 잘하기까지 하는 어머니는 복싱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운동을 섭렵하셨죠. 그중 하나가 바로 수영이에요. 초급반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고급반으로 올라간 어머니는 그 수영장의 전설이었죠. 그날따라 팔이 잘 돌아가지 않아 메인풀 옆에 있는 유아풀에서 천천히 몸을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프어프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죽는다. 저 좀 잡아주세요. 잠시만요. 아니, 여기는 허리춤도 안 오는 그런 얕은 풀장인데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벌벌 떠세요? 물이 깊던 안 깊던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라고요. 저기요, 수영 배우러 온 거 맞으세요? 맞는데요? 여기 유아풀에서 수영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개월? 2개월인데 아직도 자유형을 못해요? 팔 돌리기는 할 수 있어요? 팔은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렇게 갑자기 1대1 과외를 받게 된 아버지의 실력은 네, 그대로였습니다. 도장을 하며 수많은 학생을 가르쳐봤지만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은 그때 처음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땅에서 하는 운동은 좀 해요? 그건 다리가 땅에 붙어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잖아요. 저 달리기라면 자신 있죠. 그러면 달리기를 하세요. 수영을 하지 마시고. 이거 1년이 되어도 유아풀에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수업 시간 끝났어요. 얼른 나오세요. 그때 아빠는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 다른 건데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무시를 했으니 마음의 상처가 엄청났다고 했죠. 저기요. 누구세요? 방금 수영장에서 당신한테 수영 배운 사람인데요. 아, 그런데요? 수영만 안 쓴 모습 잘생겼네.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랑 달리기 시합해요. 아니면 다른 운동도 좋고. 진심이에요? 당연하죠. 당시 아빠는 엄마가 복싱 선수라는 걸 전혀 모르고 겁도 없이 운동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저기 하늘 슈퍼 옆에 있는 권투 연습장으로 와요. 권투? 저는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한 건데요. 거기 원장이 저예요. 그러면 이따가 봬요. 권투장 원장이라고? 아버지는 수영도 그만두고 엄마를 찾아가지 않고 모른 척 할까라고 수백 번은 더 생각했다고 해요. 겁이 났거든요.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그릇을 꺼내 닦는 버릇이 있는 아버지는 그날도 수영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릇을 닦으며 정말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겁먹을 필요 없지. 아니지, 나 권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대 맞고 바로 기절하는 거 아니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일반인을 그렇게 때릴까?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얘기가 어머니와 아버지 일기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흑역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머니는 이때 얘기를 자주 하시고 또 일기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번뇌와 고뇌에 빠진 아버지는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알려준 권투장으로 찾아갑니다. 어머, 진짜 오셨네? 어디 이리 와봐요. 세상에, 손이 나보다 곱네 고와. 아니, 팔 근육도 별로 안 잡히고 다리 근육은 안 봐도 뻔하네. 이런 하찮은 몸으로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찮다니! 이제 수영 가지 말고 우리 권투장 와서 운동해요. 우리는 물에 빠질 일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요. 저기 들어가서 등록하고 가요. 사실 어머니는 수영모를 벗고 당돌하게 운동대결 신청한 아버지가 엄청 귀엽게 보였다고 했어요. 사실 엄마는 그때니 아버지한테 홀딱 반한 거야. 그래서 계속 보고 싶어서 엄마가 운영하는 권투장으로 오라고 한 거지. 왜냐하면 수영장엔 보는 눈이 너무 많잖아? 아무튼 엄마는 정말 화끈하다니까? 그게 뭐가 화끈한 거냐? 여자가 기가 너무 세도 안 좋다니까? 얼씨구, 그래서 그 기센 여자 덕 보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어머니의 귀여운 계략에 넘어간 아버지는 어머니의 권투장에서 매일 운동을 했고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빼앗겨 결혼해 저를 낳으셨죠. 너희 엄마는 정말 엄청났어. 처음 결혼하고 돌아온 명절에 우리 부모님 찾아뵈러 갔을 때 그때가 추석이었지? 응, 추석. 아빠네 시골 동네는 설이고 추석이고 꼭 떡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었거든. 그때 꼭 했던 게 동네 젊은 청년들이 직접 떡매를 들고 반죽했거든. 그런데 그해,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처음 결혼하고 나서 찾아간 그 명절에 엄마가 그 청년들을 다 이기고 직접 떡매를 잡았지 뭐니. 우와, 엄마 진짜 대단해. 그땐 이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아니? 아빠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머리가 지끈거려. 아니, 힘자랑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어? 그런 날엔 좀 참을 수도 있었잖아. 나는 이런 엄마의 꾸밈 없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됐어. 유라 너 바느질은 다 했어? 응, 여기.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고 제가 딸인 걸 확인한 아버지는 본인의 딸만큼은 어머니처럼 저렇게 키울 수 없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걸어다니고 말이 트인 순간부터 예절 학교는 물론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 등 저를 얌전하고 천상 여자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곳은 어디든지 보내셨죠. 그런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전자의 힘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식탁에 각자 자리에 테이블볼을 놓으면 먹을 때 기분도 좋고 흘려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지. 아니, 뭐 식탁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써.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식당 가서 내도 충분해. 나는 집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다고. 봐봐, 이 그릇들. 오늘 음식이랑 정말 잘 어울리잖아. 알았어요. 아유, 예쁘네. 우리 이제 밥 먹을까요? 나 배고픈데. 그렇게 저는 그래도 겉모양은 얌전하고 참하게 보이게끔 컸고 무럭무럭 자라 결혼할 때가 왔죠.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어머, 너 주희 아니니? 저를 아세요? 나 일반 수정이잖아. 너 주희 맞지? 어머, 수정이니? 진짜 수정이네. 어머, 반갑다.
우리 어머니와 정반대의 분위기를 풍기는 시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친구라고요? 실화인가요? 우선 시어머니에 대해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키우고 싶어 했던 그 모습 그대로셨어요. 참하시고 얌전하시고 천상 여자. 그리고 겨울이면 뜨개질해서 저에게 니트를 선물해 주시는 섬세함까지 가지셨었죠.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랑 시어머니는 아는 사이일까요? 오늘은 원래 우리 아이들 결혼 얘기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사랑했던 친구를 사부인으로 만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주희를 제가 정말 아꼈거든요. 아이 참, 부끄럽게 그만 얘기하렴. 제가 봤을 때 시어머니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잘 안 어울리는 모습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상견례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알게 됐습니다. 딱 봐라. 얼마나 얌전하고 참하니? 저 성격은 타고난 거야. 그리고 난 주희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지 뭐니? 교복 치마도 항상 예쁘게 다려입고 머리도 곱게 양갈래를 따고 그런데 저런 주희를 괴롭히려는 무리들이 있었어. 애를 만만하게 본 거지. 그걸 엄마가 참고 가만히 있었겠니? 당연히 가만두지 않았지. 그럼. 당신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주먹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나쁜 무리의 사람들 엄마가 혼내줬어? 당연하지. 괜히 와서 시비 걸고 또 심부름 시키려는 거 엄마가 다 막아줬어. 어머니는 정말 뿌듯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시어머니를 우리 어머니가 키웠는 줄 알겠어요, 정말.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사랑 뿜뿜한 애정전선으로 인해 저와 남편의 결혼은 무리 없이 진행됐고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사시는 동네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를 닮아서 세상 조용한 성격인데 의외로 화끈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 모습에 홀딱 반해서 만나자고 엄청 많이 쫓아다녔죠. 여보, 나 분명 당근 3개 달라고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2개밖에 안 담아줬어. 가자. 어디? 나머지 당근 하나 받으러 가야지. 아니야, 자기야.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어딨어. 이런 건 바로바로 얘기해야 한다고. 빨리 옷 다시 입어. 아버지의 교육은 잘 먹히지 않았죠. 어머니와 아버지 유전자 싸움에서 어머니가 이겼으니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한테 당근 하나 안 주셔서 살림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뭔 소리야? 분명 우리 남편이 당근 3개 달라고 했는데 왜 봉투엔 2개만 담겨 있을까요? 나머지 당근 하나는 어디 갔을까? 토끼가 훔쳐먹었나? 왜 당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 2개 달라고 했어. 여보, 당신이 정말 2개 달라고 했어? 아니, 난 분명히 3개 달라고 했는데. 들으셨죠? 돈은 3개 값 받으셨다면서 당근은 2개만 주는 건 대체 어느 나라 법이에요? 빨리 하나 줘요. 그거 그렇게 손님 당근 훔쳐서 모으면 10개 모으면 뭐라도 생겨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사기를 쳐요, 사기를 치길. 저번에 파신 양파는 아주 밑에 들은 건 썩어 문드러진 걸 주셨더구만.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 감동하게 만드시네요? 네? 아유, 잘못했다고. 자, 여기 당근 하나 더. 됐지? 남편, 다시는 여기서 물건 사지 마. 아주 사기꾼이 장사하는 곳이네. 조심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끝나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땐 경찰 입회하에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자기야. 괜찮아. 이제 집에 가서 얼른 저녁 먹자. 네, 저와 남편 역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즐기길 6개월. 저는 친정은 물론 시댁 역시 심심하면 들러서 시어머니와 즐거운 다과 시간을 즐겼어요.
가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놀랄 때도 많았지만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기분이 좋아 자주 찾아뵀죠. 그날도 혼자 점심 먹기가 싫어서 시댁을 막 찾은 참이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기운이 없네. 어머님, 누워 계세요. 제가 점심 차릴게요. 아니다, 유라만 먹어라. 나는 오늘 입맛이 없네. 안 돼요, 어머님. 이럴 때일수록 더 든든하게 드셔야 해요.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 지짐이 좀 해줄래? 김치 지짐이 할까요, 어머님? 그래, 그게 좋겠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따뜻하고 바삭바삭한 지짐이 만들어서 올게요. 일부러 어머님 신경 쓰이지 않게 밝게 얘기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어머님이 얼른 감추려고 했던 손에 남아있던 상처를요. 시아버님이 그러실 리는 없고 만약 어머님이 일을 하시다 다치셨다면 분명 저에게 이러저러해서 다쳤다고 다 말씀해 주실 텐데 그런데 저렇게 제가 보자마자 숨기시는 거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저는 그날은 모른 척하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집에서 뭐하고 지내셔? 뭐하고 지내시냐니? 오늘도 엄마 보고 왔다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안 가고 아버님 일 보러 나가시면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 그럴 때 뭐 하시냐고. 왜? 당신도 우리 엄마랑 같이 해보려고? 그거 몸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겠어? 뭐 하시는데? 엄마 보통 뜨개질 하시고 그리고 자수도 많이 놓으시지. 이것 봐. 얘기만 들어도 벌써 못 참겠어서 몸 베베 꼬잖아. 나 우리 아빠가 결혼 전까지 그런 거 너무 많이 시켜서 솔직히 이제 하기 싫어. 어쩜 우리 아빠랑 어머님이랑 이렇게 성격이 비슷할까? 또 엄마랑 아버님이랑 비슷하시고. 당신이랑 나도 완전 정반대잖아. 엄마 가끔 노인정 가시던데? 노인정? 왜 우리 집에서 본가 갈 때 작은 빵집 있잖아. 그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노인정 있어. 엄마 심심하시거나 말동무 필요하시면 노인정 가시더라고. 그래? 왜? 당신 엄마 노인정까지 따라가려고? 우리 엄마 좀 그만 집착해라. 엄마에게도 자유가 필요하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자주 놀러가면 우리 엄마는 언제 쉬냐? 에이그 그런 거 아니야. 오호라 노인정이라. 어머님의 동선은 그리 복잡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집에서 조용히 소일거리 하시거나 가끔 저랑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등산 가시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동선에 노인정이 추가됐고 노인정이 추가되자마자 일이 생겼다? 그러면 100% 노인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신 거죠. 저는 조용히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바로 모자를 쓰고 노인정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이 여우가 어디서 꼬리를 쳐? 아니, 그냥 저는 도와드리려고. 시끄러워. 아주 갑자기 나타나더니 물을 타 흐려놔. 썩 사라져. 그러면서 웬 노인이 우리 시어머니께 물을 끼얹는 거예요. 물뿐만이 아니라 소금까지 뿌리는 거 있죠? 참을 수 없는 저는 바로 소리 지르며 나가려다 일단 참았습니다. 이런 건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분명 이런 모습은 며느리한테 보여주기 싫으실 거잖아요. 저는 너무 분하고 화가 나지만 그 길로 돌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사부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진짜야?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오는 길이야.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려? 안 되겠다, 유라야. 연장 챙겨라. 에헤이, 무슨 연장을 챙겨? 그냥 같이 지내시다가 잠깐 다툼이 생기신 거겠지. 뭐? 잠깐 다툼? 물 뿌리고 소금 뿌리는 게 무슨 잠깐 다툼이야. 그건 일방적인 괴롭힘이지. 당신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 맞아. 내가 어머님 그렇게 당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지 알아? 우리 곱디고 온 어머님이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데?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어머님 착하셔서 아마 내일도 또 노인정 가실 수도 있어. 더 큰 일 생기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지. 그렇고 말고. 그럼 못된 인간들은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아이 참, 처리가 뭐야? 처리가. 원만한 합의를 봐야죠. 합의? 지금 당신 합의라고 했어? 이미 그쪽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행동을 했는데. 맞아. 우리도 참을 이유가 없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금에는 소금. 아이고, 난리네 난리야. 그렇게 엄마와 저는 작전을 짰죠.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준비됐어? 당연하지. 엄마는? 엄마는 이미 어제 준비 끝났어. 갈까? 응. 오랜만에 가죽 바지 입은 엄마는 비장하면서도 어딘가 신나 보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장한 마음을 품고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무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친정어머니와 함께 노인정으로 걸어갔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제 모습 좀 멋져 보이기도 했죠. 시어머니를 구하러 가는 용기 넘치는 며느리와 사돈의 등장이라 그 어떤 드라마 영화의 등장 장면보다 화려하고 비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노인정. 작게 열린 문틈에서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당신 거지야? 오늘까지 회비 10만 원 내라고 했잖아. 아니, 왜 저만 10만 원을 내요? 다른 분들은 다 2만 원씩 내면서요. 뭐? 이제 말 대꾸까지 하네. 당신 남편 돈 잘 번다며?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시끄러워. 지갑 1이네. 뭐야, 지갑도 완전 명품이잖아. 야, 이 지갑 팔아서 회비 내면 되겠네. 안 돼요. 그건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나라, 우리 많이 참았다, 응? 그러니까 감히 우리 어머님한테 손찌검을 해? 당신 그 손목 없이 평생 살고 싶어? 에헤이, 나라, 바로 그렇게 겁주면 어떡하니? 저분들 놀라시잖니. 이제 고혈압, 뇌졸중, 당뇨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사실 연세이신데. 어머, 아유, 얼굴에 검버섯 핀 것 좀 봐. 당신들 뭐야? 저 지갑 사들인 며느리 당사자다. 수정아, 감히 내 연약한 친구를 건드려? 오늘 미리 지옥 체험하게 해주마. 그때부턴 이판사판 난장판이었죠. 어머님, 얼른 이리 오세요. 알았어. 어머님이 우리 쪽으로 오시자마자 저희는 소금부터 뿌렸습니다. 아주 굵은 소금이요. 아우, 짜! 너희들 못하는 짓이야! 보면 몰라? 내 친구 건드린 것들한테 복수하는 거다. 받아라! 어머니는 본인이 가진 힘을 쓰지 못한 걸 정말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 정말 마음 먹고 힘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저도 엄마가 운동하는 모습만 봤지 진짜 복싱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후배 양성에 힘을 쓰셨지 현역에서 물러나신 지는 꽤 되셨으니까요. 아쉬웠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엄마는 유치하면서 당하면 정말 짜증나고 다시는 우리 어머님을 괴롭히지 못할
그런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우, 무슨 소금이 이렇게 써? 아유. 쓴 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나 다 봤어. 감히 우리 어머님한테 소금을 뿌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래요? 아주 돈이 남아도나 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어머님한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뺏으려고 했을까? 뺏으려는 게 아니라고. 우린 그냥 회비 거두려고 한 거야. 아우, 소금 그만 뿌려. 웃기지도 않네. 그게 회비 거는 모습이야? 협박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요. 내가 이 휴대전화로 당신이 우리 어머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촬영했어. 증거 영상 앞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나 어디 두고 보자고. 다들 소금에 정신 못 차리는 사이 어머니는 가방에서 아주 매운 베트남 고추와 청양고추로 담근 고추장을 꺼냈죠. 그리고 그 고추장을 어머님에게 손을 댄 그 사람의 오른손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내 손에 뭐 하는 짓이야? 나 죽네, 나 죽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감히 내 친구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어디, 나한테도 다시 해봐. 다시 해보라고. 내가 뭘 했다고. 그리고 저렇게 말 안 듣는 것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아우, 따가워. 뭐? 본때? 누가 누구한테 뭘 보여줘?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줄까? 어? 아우, 매워. 맵다고. 이 손 빼. 하지만 우리 엄마가 힘을 주고 있는데 쉽게 풀릴 리 없죠. 저는 그리고 그 혼란한 틈을 타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시려고요? 내가 이 휴대전화에 우리 어머님 괴롭히는 거 다 촬영했는데. 이 휴대전화 뺏을 수 있으면 뺏어봐요. 아이쿠, 팔하고 다리가 짧아서 이거 잡지도 못하시네. 아이고, 용쓴다, 용써. 저리 비켜요. 저분이 누군지 알고 건드리길. 아이고, 놓으라고! 저는 빠른 손놀림으로 그 어머님의 머리를 묶어 창틀에 연결해 도망가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아수라장이었죠. 야, 너 이거 안 풀어? 안 푸냐고? 경찰 선생님, 여기 깡패들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나 죽네, 내 죽어. 야, 누군 며느리 없고 아들 없는 줄 알아? 너 우리 아들이 뭐하는 앤 줄 알아? 내가 다 얘기하면 너네 이 동네에서 살지도 못해. 저기요, 이런 더러운 깡패들 사는 동네는 우리도 살기 싫어요. 유치하게 사람이나 괴롭히고 그리고 당신 아들이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이면 어쩔 건데? 나이 먹고 사람 괴롭히는 자기 부모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무조건 편들면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당신들이 우리 시어머니 괴롭히는 거 증거 다 있다고. 오늘만 촬영한 줄 알아? 어제 우리 어머님한테 소금 뿌리고 욕한 것까지 다 촬영했다고. 요즘 휴대전화 기능이 얼마나 좋은 줄 알지? 당신들 목소리, 얼굴 아주 선명하게 다 찍혔어.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돼? 그러면 더 까불어봐. 우리도 아주 당한 만큼 그대로 다 갚아줄 거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 머리카락 확 다 뜯어버리기 전에. 그렇게 엄마와 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악랄하게 우리 시어머니를 괴롭힌 사람들은 고추장에 소금에 된장에 물벼락까지 아주 골고루 맞았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쓸 수 없잖아요. 이 난리법석을 오직 글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정말 통쾌했거든요. 엄마는 주요 인물 3인을 앞에 무릎 꿇렸고 그 앞에는 저 어머니, 시어머니가 쪼르르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들에게 펜과 연필을 건넸습니다. 뭐예요? 반성문 안 쓰고? 뭐? 우리가 왜 반성문을 써야 하는데? 난 절대 안 써. 진짜 힘이 뭔지 보여줄까요? 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우리 이렇게 엉망진창된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가요. 우리도 안 그럴 테니까. 못 그러겠는데요?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사과도 농부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아주 성의가 없네, 성의가. 빨리 반성문 써요. 무조건 이 노트 한 페이지 가득 써야 해요. 그리고 냄새나니까 손은 좀 씻고 와요. 그리고 손을 씻으러 일어난 3인방. 그중 한 명이 손에 프라이팬을 들고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돌진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달려온 그 사람은 엄마의 뒤통수에 프라이팬을 던졌고, 그리고 운동신경 최강 우리 엄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자마자 바로 몸을 날려 엄마에게 프라이팬을 던진 그 사람 옆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도록 프라이팬을 다시 날렸죠. 그리고 그 프라이팬은 노인정 텔레비전 화면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너 지금 날 건드렸어? 감히 이 왕수정을 건드려? 저는 그때 엄마의 눈에서 처음으로 살길한 걸 봤습니다. 아, 엄마가 상대편 선수를 무릎 꿇렸을 때 눈빛이 저랬겠구나. 저 눈빛으로 우승을 거머쥐었겠구나. 엄마의 눈빛에 정신을 잃은 저는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도 모른 채 그저 감탄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리로 안 와? 그리고 엄마는 바로 본인에게 프라이팬을 던진 사람에게 한 채 오차도 없이 다가가 엎어치기 한 판을 해버렸죠. 우와, 엄마 최고다. 그리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상황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 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또 2차전이 시작되려는 순간 어머님은 노인정 부엌에 있는 가장 큰 프라이팬을 들고 와 바닥에 던졌고 그 힘에 부러진 손잡이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나도 할 때 나는 사람이라고요. 여기 있는 내 친구랑 우리 며느리 계속 열받게 하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손잡이를 잡고 휘두르는 어머님을 보자마자 3인방은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조용히 와서 고상한 척 떨고 가만히 우는 게 별로여서 그랬다. 이 사람이 온 이후로 여기 찾아오는 할아버지들이 본인과 놀아주지 않고 저 사람이랑만 대화했다. 뭐야 이거. 이런 유치한 질투는 요즘 유치원생들도 안 해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매력 없는 걸 탓해야지. 왜 우리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유치한 짓 하면서 친구들 괴롭혔죠? 안 봐도 뻔해. 정작 이런 사람들은 막상 진짜 무섭게 노는 사람들 앞에선 아무것도 못한다고.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 사람이네. 웃기지도 않아 진짜. 그래서 내 친구 괴롭히고 뭘 얻었어? 어디 드러나 보자. 뭘 얻었는데? 내 친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그 할아버지들 관심이 당신들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당연히 이렇게 괴롭히면 우리 노인정 안 올 줄 알았지. 그러면 관심도 사라지고 다시 우리랑 재밌게 놀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하고 괴롭혀도 다음날 되면 꼭 나타나잖아. 눈치가 없는 건지 속이 없는 건지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안 뒤집혀. 그래서 우리랑 놀고 싶으면 회비 내라고 했어. 우린 비싼 돈 안 내면 안 껴주니까. 그랬더니 달랑 1,000원 들고 와서 우리랑 놀겠다잖아. 어디서 그런 양심 팔아먹은 짓을 하고 있어? 양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본인들이 양심을 찾으실까? 나이는 있는 대로 먹어놓고 기껏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괴롭혔으면서 뭐가 잘났다고 혀를 놀려. 그 혀 무사하지 않게 해줄까? 어? 수정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고등학교 때 너를 어떻게 지켰는데. 우리고 온 주위를 내가 어떻게 지켰는데.
어디서 이런 병든 고추 같은 것들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냐고. 그런데 궁금한 게 당신들은 대체 무슨 사이야? 알아서 뭐하게. 당신들은 이렇게 당신들한테 무슨 일 생겼을 때 지켜주러 오는 친구도 없어? 하긴 제대로 된 친구를 만나봤어야 친구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지 알 수 있겠지. 솔직히 말해봐. 다들 친구 없지? 친구 없는 바보들끼리 아주 잘 만났네. 잘 만났어. 그래서 하는 짓이 이런 거냐?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아세요. 오늘 낮에 서울의 한 노인정에서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노인정에 온 다른 노인을 괴롭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런 뉴스 주인공 하고 싶냐고요. 정신들 좀 차리고 사세요.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그래, 너는 젊어서 좋겠다. 아주 오래오래 살아라. 어디 보자. 10년, 7년. 아이고, 여기 어르신은 1년이네. 뭐가? 아, 이분들 남은 수명. 뭐가 어쩌고 어째? 버릇없이 정말. 지금 이런 모습으로도 어른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이게 어른 대접 받고 싶은 사람들이 할 짓이에요?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 같으면 이거 부끄럽고 세상에 소문날까 눈도 못 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아들이 어디 유명하다면서요? 데리고 와보세요. 와서 제가 촬영한 영상이랑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아들 부르라고요. 그래, 부러워서 그랬어. 우리보다 우아하고 남편 사랑도 많이 받은 것 같고 돈도 많아 보이고. 됐냐? 되긴 뭐가 돼. 빨리 반성문이나 마무리 지어. 안 그러면 당장 경찰 불러서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따라하세요. 다시는 동네 이웃 주민을 괴롭히지 않는다. 동네 이웃 주민을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는 나이만 먹은 그런 철없는 노인이 아니다. 우리는 나이만 먹은 그런 철없는 노인이 아니다. 유치원생들도 안 하는 따돌리는 짓도 안 할 것이다. 유치원생들도 안 하는 따돌리는 짓도 안 할 것이다. 또다시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시엔 머리를 모두 깎고 동네를 돌면서 우린 깡패입니다. 혼내주세요를 말하며 다닐 것이다. 우린 깡패입니다. 혼내주세요를 말하며 다닐 것이다. 오케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내 친구를 포함해서 그 누구한테라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얼른 가세요, 이제.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3인방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고 사라졌고 그 노인정 텔레비전에 꽂힌 프라이팬은 전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엔 우리 시어머니 괴롭혔다간 어떻게 되는지 무슨 전설마냥 소문이 퍼졌어요. 나 조금 부끄러워. 시장만 가도 어떻게 알아보고 막 덤도 주시고 그래. 이거 받아도 되는 걸까? 그럼요, 어머님. 그런 건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다 어머님 힘내라고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 송구스러워서. 으이그 이 순둥아.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아니 그런 일 있었으면 바로 얘기해야지. 매 당하고만 있었어? 그냥 저러다 말겠지 싶었어. 너 유라가 네 손등 다친 거 못 봤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맞아요, 어머님. 제가 못해드려서 그렇게 힘들어도 노인정 찾으시는 건가 했어요. 죄송해요.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네가 너무 걱정할까봐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화끈하게 해결해 줄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말할 걸 그랬네? 아이고, 웃음이 나오니? 그래, 네가 웃으면 그걸로 됐어. 더 다친 곳 없지? 없어. 정말 괜찮아.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를 지켜줬는데 또 말하기가 너무 미안했어. 그렇게 섭섭한 소리 하지 마. 내가 뭐 너한테 대가를 원해서 그런 거야? 나는 너 그냥 지켜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게 다야, 정말로. 알아.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한테 평생 신세지고 살아도 되는 걸까 싶었어. 아, 이게 왜 신세야? 그런 말이 어딨어.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우리 어머니 운동선수 출신인 거 잘 아시잖아요. 엄마는 본인이 갖고 있는 힘 절대 남 괴롭히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어머님인데 사랑하는 친구 지켜주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그래, 주인어 진짜 그런 말 하지 마. 나 부끄럽다고. 알았어. 이제 안 그럴게.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신 거세요? 저 프라이팬 던지실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그런 힘이 솟아나더라고. 나도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억울하고 분했나 봐. 당연하지. 그 나이 먹고도 자존감이 없어서 괴롭히는 인간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니? 네가 아무리 순하고 조신해도 화를 내야 할 땐 확실히 내야 해. 그래야 병 안 생겨. 그러다 진짜 화병 생기면 큰일 나 너. 알았어. 이제 참지 않고 혼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너한테 연락할게. 그리고 우리 며느리도 정말 고마워. 아이 참, 우리 엄마가 다 하셨는데요 뭘. 전 그냥 옆에서 촬영하고 도와드린 것밖에는 없어요. 참, 너 그 영상 지우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혹시 그 인간들 뒤에서 딴 말하면 바로 증거 영상 들이밀어야지. 알았어요, 알았어. 삭제 안 하고 잘 가지고 있을게요. 참, 수정아. 나 있잖아. 왜? 너한테 운동 배우고 싶은데. 어머, 정말? 나 무조건 찬성이지. 저는 친정어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초롱초롱 빛나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의 운동 제자가 됐고 의외로 운동 소질이 있는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트레이닝에 아주 잘 따라오셨습니다. 얘 아가, 이것 봐라. 내 팔 한번 만져볼래? 우와, 어머니, 이거 다 근육이에요? 우와, 어머님 진짜 멋있으세요. 진짜 짱, 대박! 아니, 어머님, 이렇게 운동에 소질 있으신데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사실 나는 몸을 움직이고 땀나는 걸 정말 싫어했어. 그래서 여름에 체육 시간이 너무 싫어서 막 뀨병 부리고 양호실에 누워있거나 운동장 그늘에 앉아있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재밌고 좋은 건 줄 알았으면 우리 사돈하고 진작 같이 운동할 걸 그랬지 뭐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어머님, 이참에 수영도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수영? 네,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저희 부모님 수영장에서 처음 만나셨거든요. 그때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수영 못해서 엄마가 살다 이렇게 겁 많고 수영에 소질 없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이럴 바엔 본인 체육관에 와서 운동하라고 해서 같이 운동하다가 결혼하신 거거든요. 어머, 아유, 수정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 사돈네의 결혼 이야기. 그쵸? 아무튼 그런데 어머님은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으시니까 수영도 분명 잘하실 거예요. 수영은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만약에 수영 싫으시면 아쿠아로빅인가? 그 물속에서 막 점프하면서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보세요.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예.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등록하려면 엄청 치열하다던데 나는 그냥 내 친구랑 땅에서 운동할래. 정말 재밌어. 그렇게 뒤늦게 운동의 참맛을 알아버린 시어머니. 엄마와 시어머니는 매일 체육관에서 만나 기본 1시간씩 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의 체육관에 아주 놀라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분들 여기 왜 와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반성할 게 남으셨나? 유라야, 그거 아니야. 그럼요? 나한테 운동 배우고 싶대? 에? 진짜요? 진심이세요? 아니, 또 이렇게 운동 배워서 누굴 괴롭히려고요? 난 반대예요. 시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3인방 어르신이 어머니의 체육관에 찾아온 거예요. 무려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온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괴롭히고 다닌다는 거 다 소문나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 받아준다고. 저런.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리고 우리를 잘 지도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우리 여기서 운동 배워서 근육 생기고 힘 세져도 절대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왜 어르신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누가 그런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감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아주 단단하게 익은 단감이 떨어졌어요. 그걸 맞았더니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내가 운동신경이 좋았으면 피했거나 아니면 잡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래도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만큼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까 해서요. 뭐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갑시다. 이번 생에 운동 배우긴 틀린 것 같으니까.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기다려보세요. 어떤 운동을 배우고 싶으신데요? 그냥 체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줄넘기 운동이라도 전문가가 가르쳐주면 자세나 이런 게 제대로 잡혀서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젊으셨을 때 운동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걷기 운동하고 등산 다니고 그랬죠.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오전 10시까지 나오세요. 엄마, 진심이야?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한 법이야. 그래야 그렇게 나쁜 생각도 안 들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져서 훨씬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운동복이랑 운동화 챙겨서 내일 10시까지 오세요. 내일 한번 해보시고 그때 등록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대신 저 봐주는 거 없이 운동시킬 거예요. 각오하고 오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어르신들은 기뻐하시면서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진짜 대인배다. 저분들도 이제 갈 곳도 없고 집에서 얼마나 적적하시겠니. 나와서 잠깐이라도 몸 쓰고 땀 흘리면 하루가 상쾌할 텐데. 그렇지? 맞아. 오히려 저 사람들의 용기가 대단한 거지. 그날 너희 모녀에게 좀 심하게 당했니? 어머, 나 내가 가진 힘 진짜 요만큼도 쓰지 않았거든? 내가 진짜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저분들 지금 다 병원에 계실 거야. 난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겠지. 그리고 합의금 때문에 난리 났을 거고. 알아요.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조심하고 사는지 난 다 알지. 어머니 말씀이 맞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따라오는 거죠. 그분들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키워서 이젠 그런 잘못 안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몇 년 뒤, 아이고 우리 손녀딸, 이런 날은 치마를 입어야죠.
할아버지, 전 치마보다 바지가 더 좋아요. 오늘은 아주 멋진 곳에 가서 우리 손녀딸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먹을 건데, 그러려면 이렇게 예쁜 옷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준비한 옷 입을까? 응? 싫어요. 나 바지 입을래요. 어휴, 우리 손녀딸 얼굴도 성격도 모두 엄마 닮았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똑 닮은 딸을 낳았고 아버지는 손녀딸에게 다시 저와 똑같이 그런 교육을 시키시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실패입니다. 아버님, 장모님 유전자가 정말 엄청나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사위, 참, 사위 이번에 그릇세일 페스티벌 하는 거 아나? 그럼요. 그 전시장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 그럴 줄 알고 미리 입장권 끊어놨어요. 좋아. 우리 가서 그릇 구경이나 실컷 하고 오세. 네, 좋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의 기질에 맞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남자가 돼서 왜 저래? 여자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란 말이 얼마나 편견에 휩싸인 말인지 저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늘 실감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우정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어릴 때의 우정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정말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나도 내 친구들에게 정말 잘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로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지. 여러분, 내가 가진 기질이 어떻든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앞에서 다 얘기하진 못했지만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꽤 오랜 시간 사람들의 편견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살아오셨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거기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새로운 가족도 만났고요. 우리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더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